12번. 요거 좀 시간 걸리는 문제죠. 자, 12번 한번 보시면 빈칸 가나에 들어갈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고요. 일단 나와 있는 건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과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고요. 이 짧은 정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일단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뭐예요? 어떤 결과의 원인이 있었다면 뭐다? 그 결과도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을 발생시켜 결과가 일어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어떤 결과의 원인이 없었다면 그 결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일단 선택지 1번은 가에 들어가는 건데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의 원인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알 수가 없죠. 근데 뒤에 봤더니 온도를 높이는 원인은 어떻다? 다양하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지 않아도 뭐가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진다. 얘는 그러면 필요 조건일 수 없죠. 압력이라는 원인이 없으면 뭡니까? 온도도 높아지지 않아야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압력이 없어도 다른 것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필요 조건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압력이 높아지면 뭡니까? 항상 온도가 높아지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필요 조건 아니고 압력이 높아지면 원인이 있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결과가 있는 거니까 뭐 맞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맞는 겁니다.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내연목이 물리는 것은 내연 발생의 원인이기는 한데 물론 이거 조심해야 되죠. 내연목이 물린다고 해서 언제나 뇌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왜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 결과도 있어야 되는데 뇌염 모기에 물렸는데 뇌염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만 뇌염 모기에 물리지 않으면 뇌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니까 오히려 2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택지 2번은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가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얘도 1번하고 말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유리병이 총알에 맞는 것은 유리병이 깨지는 원인이다. 근데 유리병을 깨뜨리는 원인은 유리병을 맞히는 총알 이외에도 다양하다. 그럼 뭡니까? 총알이라는 원인이 없어도 뭐예요? 병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은 그죠? 원인이 없어도 뭡니까?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3번 같은 경우도 뭐는 아니에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총알에 맞는다면 반드시 뭐하니까 깨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도 보세요. 독감에 걸리는 것은 몸에 고열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다. 물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몸에 고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독감이라는 원인이 없어도 뭡니까? 고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고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없었다면 결과도 없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감이라는 원인이 없으면 고열도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4번에서는요. 얘가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고요. 하지만 독감에 걸리면 항상 몸에 고열이 일어난다. 그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도요. 나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의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어야 되는데 원인이 없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 걔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만 보시고요. 정리됐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응용될 수 있는 지문이고요. 우리 예전에 그 당락 그 독해할 때 2021년도 지방직 7급 빈칸 채워 넣기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파악하는 거 있었잖아요. 개념적으로는 그거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물론 뭐 억지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논리도 했고 했기 때문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 두시고요. 13번 보시면 얘는 되게 쉽죠. 그죠? 그냥 토론의 한 부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문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뭡니까? 문제 상황이 뭐예요? 투표율이 낮아서 대표성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 됐고요.
그다음에 2번에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지금 여기에 대한 반박이 이럴 거라고 예상되지만 지금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2번 그냥 넘어가면 되죠. 3번에 용어의 개념을 푸는 부분은 어디 남아 있어요? 그죠?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이런 거. 이게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장이 관철됐을 때의 기대 효과라는 거 뭐예요?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대표성을 인정받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된다 등등등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요거 말해주고 있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다음에 14번 한번 보시면 짧은 글 안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뒤쪽에 시간이 걸리는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짧은 문제 들어있는 거예요. 균형 맞추기 위해서. 자, 보죠. 적절하게 수정한 거. 맥락 보면 되죠.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의 베일, 즉 베일을 둘러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일단 보세요. 이 단어만 잘 잡아도요. 무지라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맥락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바꿀 이유가 없어요. 무지의 베일, 알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앞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거니까 다른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동등한 입장이라는 말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유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아니죠. 내가 가장 불우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내가 불우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나 말고 유리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불리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합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항상 맥락 잡을 때 글은 짧기는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밑줄 치지 않은 내용들이 일관성을 파악할 때 결정적인 힌트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다음에 15, 16번 한번 보죠. 15, 16번. 요거 크게 사람이 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주면 좋겠죠. 누구하고 누가 나와요? 예, 주의하고 정약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문장은 유학자들의 생각이네요.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데 주의 역시 그죠?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지금 주희도 그랬으니까 결국 주희도 뭡니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희가 백성을 가르쳐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희의 말로는 신민. 첫 번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친 거고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대학의 친민을 뭡니까? 신민으로 고치면서 그죠? 백성을 친이 아니라 뭐예요? 신이 주희의 입장이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근데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완전히 대조되는 입장이 돼요. 그러면 정약용은 신민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친민, 정약용 거니까. 그 다음에 정약용은 친민을 뭡니까? 효제자의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 해가지고요. 뒤에는 비슷한 얘기 반복되고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전과 다르게 효제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주인은 뭡니까? 신민, 정약용은 친민이라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뭐죠? 신민에 대한 주희. 근데 정약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자, 신민 개념. 신민. 그다음에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거 봐야 되죠. 그죠?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개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신민이니까 그러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게 바로 무슨 존재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정약용은 주의와 달리
신민. 신민은 누구 거였어요? 주의. 그러면 역시 다른 범주에 있는 거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범주로 나눠서 설명할 때는요. 도식화해 두면 내용 파악하기 편하다고 했죠. 그다음에 4번 보면 4번도 보세요. 정약용은 그죠? 신민이. 아이고. 정약용은 신민이 아니라 뭘 얘기한 사람이에요? 친민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주화 하는 걸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15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거의 다 맞았을 거고요. 자, 16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한번 대조해보면, 대응시켜보면, 뭐 웃긴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웃자. 참, 2회는 1회보다 좀 틀렸을 텐데, 이제 지금 이 시기는요, 뭐 다 맞으면 기분 좋고 좀 틀리면 기분 나쁘고 그런 것에 휘둘릴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게 발견되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가 그런 마지막까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를 잡는 게 마지막 2주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맞고 하나 덜 맞고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이 부분에서 또 약점이 아직 보완이 안 됐구나. 요거 좀 의식하고 생각을 해야겠군 해서 정리하는 데 신경 쓰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 왜 국가직 때 이미 경험해 봤지만 우리 연습해서 갔을 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벼웠잖아요. 국어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거 믿고 지금 뭐 한두 개 더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자고 모두가 100점 맞는 문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발견되는 게 없잖아. 그죠? 뭐 100점 맞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은 당연히 틀리는 게 있어야 문제되는 게 발견이 되지. 다 맞으면 어떻게 문제가 발견이 되겠어요. 파이널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얼마 전에 우리 시험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보는데 주목받지 못하는데 6월 4일에 6월 모의 수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국가적으로 주목하는 시험이죠. 대선 직후기는 했는데 6월 4일에 있었거든요. 애들 점수를 봤는데 31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확실한 것만 잘 80분 동안 풀어도 50점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국어는 정말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제가 이제 객관적인 선에서 놓고 보면 국어는 많이 안정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신경 쓸 때가 이제 점수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틀린 거 논리만 잘 점검하세요. 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딴 것도 부지런히 해서 올려야죠. 뭐 하면 되고 아직 우리에게 2주의 시간이 있잖아요. 2주 조금 안 되는. 뭐 2주면은 뭐 점수 한 50점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시간이네. 그죠? 뼈를 깎으면서 공부하십시오. 뼈 깎는 노력으로 공부하십시오. 그죠? 실제로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뼈를 깎는 것과 같은 노력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자, 16번 보죠. 집중할까요? 자, 기억에 이끌어야 한다. 뭐 인도하다 괜찮고요. 니은에 고쳤다라는 거죠. 이거 친민을 신민으로 용어 고친 거니까 이 맥락에서는 충분히 수정했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도덕적 완성이라는 어떤 수준에 이르다라는 거, 수준에 도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문제를 바로 잡고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쇄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다와 뭡니까? 문제를 바로 잡는다는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뭐 쇄신의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국어 화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말들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쇄신은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고요.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굳이 얘를 한자어로 바꾼다면 이런 식의 바로 잡는 것을 우리가 광정하다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한번 보시면요. 얘는 살짝 헷갈렸죠. 그죠?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순서 문제인데 나 아니면 라예요. 그러면 두 개 먼저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지시 표지가 없기 때문에 잡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라 봤더니 신체후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고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고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가하고 다 봐야죠. 가 봤더니 상속성이란 이런 거, 보편성이란 이런 거, 그 다음에 다 봤더니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고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유사한 애들끼리 뭉쳐줘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라에서 소아와 대아 이기하면서 다에서 그 소아와 대아 반복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상속성과 보편성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라와 다가 소아와 대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아 대아를 상속성, 보편성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와 그 다음에 나가 다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요 표지 잡으면 끝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뭡니까? 어디 갔어? 아이고, 어디 갔어? 어디 갔죠? 라하고,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제가 색깔을 잘못 넣었어요. 3번이 맞죠? 네. 아까 3번이라고 다 불러드렸죠? 그죠? 네, 3번. 내가 색칠하다가 잘못 색칠했어요. 그죠? 아유, 정말 PPT도 요즘에 제가 다 직접 하는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을 잡아먹어서. 그죠? 예. 지방직 끝나고 알바 한 명 뽑겠습니다. 그죠? 정선 지역에서 알바 뽑겠습니다. 나 이게 돈을 좀 쓰더라도 뭐 무료로 부려먹을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같이 공부했잖아. 공짜로 해.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3번이 답이에요.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보시면요. 자, 요거 이제 까다로웠죠. 그죠? 이제 여기 입장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우선 좀 읽어볼게요. 얘는요. 행복 기계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만일 당신이 이 기계에 들어간다면 그 순간 당신은 기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완전히 잊게 되고 기계를 만나기 전에 맛보기 힘든 멋진 시간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 단 누구든 한번 그 기계에 들어가면 삶을 마칠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 없고 이 기계에는 고장도 오작동도 없다. 거의 매트리스 같은 영화가 생각나죠. 그죠? 어쨌든 근데 보니까 매트리스 알아요? 오래된 영화기는 하지 뭐.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저기 극장에서 내렸나? 미션 임파서블 최종 내렸나 안 내렸나?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이 꼭 극장에서 보라고 하던데 집에서 TV로 보지 말고. 그래요? 아니 다 내려갔을까 봐. 내가 첫 편부터 그 직전 편까지 극장에서 다 봤거든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뭐 극장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일단은 행복 기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질문은 그래서 이런 기계에 들어가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삶은 이제 맥락 잘 잡아야 되죠. 고난과 좌절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사라지기를 원하지 사라졌다고 믿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 기계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실제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필자는요. 행복 기계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가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참인 믿음과 거짓인 믿음 중에 전자가 뭡니까? 참인 믿음이겠네요. 그죠? 참인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것, 즉 뭡니까? 참인 믿음을 가지기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면 이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복기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에게, 그죠? 괴로움을 주더라도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우리는 뭐 참인 믿음을 추구한다는 거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참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제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죠? 사라졌다고 믿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인 믿음을 추구한다라는 거. 행복기계는 뭡니까?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조작하는 거잖아요. 가짜를 만드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인 믿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행복기계에 관한 우리의 태도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전제하고 있는 태도는 행복기계에 대다수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태도가 이것을
참인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맥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추구한다? 거짓 행복보다는 참을, 괴롭더라도 진실을 추구한다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에 보면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결론은 참인 믿음이 기초 선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뭘 추구한다? 참을 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맥락을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 지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저는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죠? 그죠?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저는 행복기계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저는 행복기계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뭡니까? 멋진 시간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삶의 그 힘겨운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제가 행복기계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죠? 뭐 좋은 순간도 있어요. 물론 뭐 우리 강의하고 그런 이런 순간은 저한테는 좋은 순간인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산적히 있고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 보죠. 1번부터 차분히 한번 볼게요. 평가고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세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기계에 들어가는 것을 택한다면 근데 이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참을 선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필자의 견해와 반대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을 추구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는 들어가는 것을 택한다 반대되는 거니까 강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약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답은 바로 여기서 나오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맥락 놓치면 안 돼요. 필자는 사람들이 행복기계가 거짓이기 때문에 택하지 않을 거라는 게 필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봤을 때 1번에서 명확하게 나왔으면 어차피 적절하지 않은 거고 분명히 반대인데 강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 잡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문제 풀 때 2, 3, 4번 가지고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어가야 돼. 사실은. 2, 3, 4번은 지금 우리가 같이 풀이하는 거니까 점검해 보는 거지 100문제 110분 동안 풀 때는요. 답 확실히 나왔으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어, 행정법 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죠? 자, 2, 3, 4번은 점검을 해보죠. 실제 현실에는 행복기계가 없다는 사실이 윗글의 논지를 약화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행복기계라는 것이 있다고 뭐 할 뿐이기 때문에 가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한다는 게 실제로는 없다는 거니까 글쓴이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약화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참과 무관한 뭐 때문이다? 이익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은요. 이익과 상관없이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뭡니까?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실용적 이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입장과 뭐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익과 상관없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죠? 참을 선호하기 때문에. 근데 3번에서는 들어가지 않기는 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필자 입장을 뭐 하는 거예요? 약화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실용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실제로 이익도 없고 설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을 택한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사실을 일종의 뭡니까? 사실이니까 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없는데도 참이라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거 이글의 입장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사실은요. 윗글의 논지를 뭐 하는 게 맞아요?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괜찮습니까? 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익에 상관없이 참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기초 선호가 참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이 필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요. 지시 대상이 좀 복잡하게 보여요. 그죠? 한번 가보죠. 나와 있는 맥락 차분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참인 믿음과 거짓인 믿음 중에 해보죠. 참인 믿음과 거짓인 믿음 중에 전자는 당연히 뭡니까? 참인 믿음이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다른 것보다 이것을 그러면 다른 것은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거짓인 거. 그죠? 그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참인 거겠죠. 가지기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참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나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인 돈 같은 것들과 달리,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다른 것은요, 뭡니까?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인 돈 같은 것들과 달리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다른 것은 참인 믿음이나 거짓인 믿음이 아닌 거죠.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인 돈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다른 것은 돈으로 뭡니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주가 확 달라지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것은 뭡니까? 참인 믿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읍 부분인데요. 만약 이것이 참인 믿음이 기초 선호의 대상이 아니라면 참인 믿음과 거짓인 믿음이 실용적 손익에서 동등할 경우 전자를 후자보다, 참인 믿음, 거짓인 믿음, 전자 후자니까 후자는 당연히 뭐겠어요? 거짓인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범주로 묶이는 게 참인 믿음의 범주가 기역, 디귿, 미음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인 믿음의 범주가 뭐가 돼요? 예, 니은하고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혼자 그냥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죠? 설마 여기서 니은도 다른 것, 리을도 다른 것이어서 2번 택하면 이거 정말 틀렸어도 2번은 피해갈 수 있었어야 되죠. 제 입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죠? 트라이아스기 미토콘드리아. 그죠? 예, DNA 한 쌍만 있었을 시절에. 그죠? 아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인 돈 그랬으니까 이 다른 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참인 믿음이나 거짓, 참, 표정 보니까 있네. 니은, 리을, 다른 거. 그죠? 맥락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주의하세요. 그죠? 우리 시험이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자 나오면 무조건 다 같은 거겠네. 그죠? 우리가 벌써 예시 문제에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 파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니은, 리을 아니고요. 그러면 니은, 비읍이 아니면 기역, 디귿, 미음에서 두 개 짝 잡은 거겠죠? 그래서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차분히 보시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우리가 틀렸어도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현장에서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조심하십시오.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자, 20번. 문장 논리 문제입니다. 문장 논리. 자, 여기서는요, 단순히 참 거짓이 아니고요, 숫자도 살짝 따져봐야 되죠. 의미 없는 조건은 없죠. 한 안건이 있는데 안건은 A, B, C, D 5사람 중에 몇 사람 이상, 3사람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은 반드시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해야 한다. 이게 이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반드시 택한다라는 말이 없다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찬성, 반대 둘 중에 하나는 택한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건데 출제자들은 항상 이런 명확한 조건을 주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단 하나, 둘, 세 개니까 요거 기호하는 건 편해요. 뭡니까? 예, A가 찬성한다면 뭐예요? B와 C도. B and C 이렇게 되는 거죠.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AND다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AND고 이게 또는인데 이거 막 섞이면 보다가 실수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죠? 예, 요게 AND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AND고 요게 또는인데. 그죠? 뭐 저도 혼자 저만 그런 건지 혼자 풀다 보면 이렇게로 표시하면 시각적으로 빨리빨리 하다가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ND는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기는 하죠. 그죠?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비슷해 보여서. 네, 2번. C는 찬성하지 않는다. 예, 뭐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뭐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화내지 마시고. 그죠?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막 이러면서 그죠? 화내지 마시고. 나 이거 그리기 귀찮은데 왜 하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죠? 아니, 뭐, 자기가 잘 아는 걸로 하면 돼요. 강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D가 찬성한다면, D면 뭐? A와 E 중 한 명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A 또는 E.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조건 주어져 있고요. 물론 이제 1, 2, 3번 이 자체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물론 선택지 보면서 점검하면 되지만
2번이 이미 부정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not C면은 B, N, C 중에 하나가 거짓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후권 부정이어서 1번과 2번에서 이미 뭐가 나오기는 해요. not A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얘는 B and C가 둘 다 참이라는 얘기인데 하나가 거짓이면 이거 전체가 거짓, 후권이 부정되니까 정권도 당연히 부정이 되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 자, 1번부터 볼게요. A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B와 C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1번에 뭐 부정? 정권 부정. 정권 부정에서 B와 C도 찬성하지 않는다. 뭘 부정한 거예요? 후권을 부정한 거니까 1번은 전형적인 정권 부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2번 보면 B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안건은 가결된다. 이제 이게 세 사람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왜 지금 B가 찬성하지 않으면 1번의 후권 부정에서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죠? B가 찬성하지 않으면 바로 보이죠? 1번의 후권 부정으로 A가 찬성하지 않고 이미 기본적인 전제로 주어져 있는 거 누가 찬성하지 않아요? C가 찬성하지 않음으로 그죠? 그러면 세 사람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5사람 중에 이미 뭡니까? 세 사람이 그죠?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남아있는 2사람이 다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가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건은 가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벌써 3명이 그죠?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D가 찬성한다면 E도 찬성한다. 이거 명확히 보입니까? 이를테면은 D가 찬성한다면 3번이죠. 근데 D가 찬성한다면 누구요? E도 찬성한다. 한번 해보죠. 요거 이제 이 안에서 걸러야 되는데 1, 2번 한번 보면 2번이 1번의 후권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1번과 2번에서 뭐 나오죠? not A가 되는 거고, 그죠? 요거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3번에서 D가 찬성한다면 뭐가 돼요? A 또는 E. 근데 뭐가 나왔어요? not A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 E는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가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1, 2번에서 not A가 나오고 3번에서 A 또는 E인데 그죠? A 또는 E에서 not A 부정하면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3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E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D는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4번에서요. E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E가 찬성하지 않는다? 3번에 E가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3번의 후권은 뭐예요? A 또는 E. 근데 이 후권 가지고 지금 이거 뭐예요? 대우로 활용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4번은요.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대우로 바꾸면 뭐가 돼요? A와 E가 둘 다 찬성하지 않으면 누구도 D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죠? E 하나가 찬성하지 않는다만 가지고 D가 찬성한다 끌어낼 수도 없거니와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건 A도 찬성하지 않고 E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D도 찬성하지 않는다만 명확히 참이 되는 걸로 끌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문장 논리는 여러분들 꾸준히 훈련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보여도 명확하게 한번 적으면서 좀 해결해 주세요. 적으면서 한번 보시고요. 자, 2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죠.